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오후 6시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미국의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상당 부분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훈계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지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강한 협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향해서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나간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 핵 폐기를 협상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엄마 아빠가 훈계를 다르게 하면은 애는 어디로 가겠느냐? 얼마나 혼란을 줍니까? 엄마 아빠가 애를 가르치는데 엇박자를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 나가 버리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 직후에 뭐 여러 가지 도로, 철도, 산림 등 각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남북 협력이 아니죠. 대북 표죽이죠. 남북 협력이란 말은 남북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서 하나입니다. 남북 협력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퍼줍니다. 지금 남북 협력 기금을 올해 1조 1,036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전부 다 북한에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담금보다 많잖아요. 주한미군의 분담금보다 이게 많습니다. 북한에 퍼주는 게 많습니다. 아니, 북한에 퍼주면은 그게 다 북한에서 군사비가 되든지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데 쓰는 돈이 주한미군 분담금보다 더 많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정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하원 의장, 여성 하원 의장이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국회 대표단과 만나가지고 아주 말싸움을 했답니다. 말싸움을 한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이스닷컴에 소개되어 있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은 지금 제1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니까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문희상 의장 일행이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니까 펠로시는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아주 설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비공개 회담을 한 모양인데, 아마 그 대표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그 상황을 알려준 모양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하여 한국이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먼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대표가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의 우방 친미국가로 바뀌면 미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한국 국민도 탈냉전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은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97년에 하원 정보위원들과 함께 방북한 경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면서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북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는 많이 변했다. 지금 북한은 경제개발을 원할 만큼 많이 달라졌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방북해보라고 보냈답니다. 정동영 대표가 트럼프의 북핵 외교는 과거 북핵 해법의 원조인 클린턴 정부 시절 페리 프로세스를 잇는 정책이 아니냐고 하자 펠로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란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고 실패작 쇼지 않았느냐. 쇼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 행동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픈 말을 했네요. 펠로시 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딱 정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뉴클리어리제이션이 아니고 디밀리터리제이션이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의 애국 진영의 지도자가 해야 될 말을 펠로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씨가 한 말, 정동영 대표가 한 말,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순진한 이야기는 제가 어젯밤에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든다는 발상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과 같이 한 겁니다. 중국이 1980년대에 등소평의 결단에 의해서 파키스탄, 북한과 같은데 핵 기술을 넘겨주면은 그게 중국이 바라는 세계 정세가 이루어진다. 즉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통해서 인도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미군 그리고 일본을 한국을 견제한다는 이런 대전략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경 코앞에서 핵무장을 해도 중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않는다. 포기시키는 척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죠.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것이다. 친미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와 가치관이 같아야 친해지지 어떻게 또 그리고 펠로시 이때 배석한 한인 출신 앤디 김 하원 의원도 이 펠로시 편을 들었네요. 한국계인데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 그러자 정동영 대표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국제청구한단 아래 폐기하고 북한 핵능력 80%를 차지하는 영변단지를 해체하면 그것이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고 대표단에서는 그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는 펠로시 의장과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합의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논쟁이 길어지자 나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당신들 이야기처럼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일본 천황이 직접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듯이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우려스럽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발언을 한 게 좀 찜찜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평화협정 체결한 다음에는 한국인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는 북한 요소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부적 문제지 북한과 관계가 좋아졌다든지 중국과 관계가 좋아졌다든지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든지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문제를 거기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합의였어요.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하고 관계없다. 두 나라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사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평화협정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중대한 노선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는 지금 미국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1위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맞짱을 뜨는데 상당히 잘 싸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매우 탄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보면은 한국 사람 입장입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꽤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비건을 보면은 실무자니까 이 사람은 또 상당히 믿음직하게 보이고 펠로시는 더 믿음직하게 보입니다. 참 혼란스럽죠. 그러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러나 하원이 견제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상원은 외교가 전문이니까 더 강하게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이야기고 여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출발하기 전에 워싱턴의 조야 인사들에게 종전선언은 비핵화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비핵화 이전의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당론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 전했겠죠. 어쨌든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렇죠. 트럼프는 임기가 있는 그리고 인기에 연연하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론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딱 앉으면은 두 사람이 앉으면은 자연히 임기 없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협상 구도입니다. 판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트럼프는 판을 깰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판을 깨고 나오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반드시 성공한 걸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성공한 걸로. 그런데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과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한국에 불리하냐 하면은 종전선언 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종전선언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그거 별것 아니다. 북한이 약속 안 지키면은 그거 취소하면 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인데 그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또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종전선언에 매달렸던 것은 종전선언만 해놓으면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좌익 정권과 손잡고 낮은 단계 연방제나 남북연합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자기들이 말하는 자주통일, 우리로는 공산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종전선언에 그동안 집착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이 그 종전선언 별것 아니다.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죠. 그런데 종전선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게 종전선언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만 이루어졌어도 안 되고 전쟁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트럼프는 아마 탄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당하지만은 미국이 김정은에게 당하겠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견제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 그리고 CIA라든지 FBI라든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정보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수하는 것을 이런 제도적 장치가 허용하겠느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큰 실수하는 것을 과연 미국의 이 전통 있는 방공체제죠. 방공체제가 기능을 해가지고 막아주지 않겠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하원입니다. 하원에 그래도 펠로시 같은 북한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북한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는 이야기도 되니까,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설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머리에 남는 게 그겁니다. 펠로시가 지금 여당 쪽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말이 맞고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것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고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나마 핵 폐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맞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